해커스 기본서를 혼자서 풀 수 있는 정도, 풀어서 한 8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면 사실상 은행권은 합격을 하세요.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트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느냐면,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지문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와 관련된 보도자료, ESG 경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독해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자 보세요, 연결되죠? 어떻게 연결돼요? 어차피 내가 기업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 자소서 쓰면서 기업 분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기업 분석할 거면 면접까지 준비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스공사야.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7월 13일 날 시험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7월 13일 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건 가스공사의 보도자료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보도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ESG 경영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이걸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도 나온다? 필기시험에도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 준비도 되는 거고, 여기에 내 경험 준비라든지 면접 기출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해두면 이게 유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따로 생각하면 서류도 힘들고 자소서도 힘들고 필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면접도 힘들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고비가 다 힘든 거예요. 유기적으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필기를 80%를 놓고 나머지 20%를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전공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전공 같은 경우는 개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이론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포인트, 2024년도에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회계와 재무 같은 경우에서도, 재무 같은 경우에서는 말 문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서는 복잡한 계산 문제보다는 단순한 계산 문제, 그리고 말 문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회계와 재무 같은 경우는 말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응용 수리가 많이 나오고 자원관리에선 계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NCS로 가다 보면은 약간 계산을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공단은 필센 유형이기는 한데 대부분 어떠냐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어요. 사회복지공기업.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선 독해를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SOC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의 길이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막 한 장 넘게 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문제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쉬워진 편. 그 쉬워진 것들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길게 내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피듈령,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피듈령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문이 길다 보니까 그냥 필센 유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휘둘리면 안 돼.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상식으로 풀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지문 길게 했는데 환율에 대한 개념 알면 그냥 보기만 보고 풀리는 경우라든지 이런 지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모듈이라고 해서 조직 이해인데, 지문을 보면 지문 안에 답이 있는데 이론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권은 올해 아직까지 많은 공기업이 치진 않았습니다. IBK 기업은행 쳤고요, 산업은행 쳤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쳤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식으로 해서 쳤는데 아직까지 허그라든지 HF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하바
하반기로 밀릴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 나온 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전공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공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같은 경우에서도 중급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약한 국제경제에서 환율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NCS 난이도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권, 그러니까 은행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만 보면 사실 NCS의 난이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은행권은 거의 그대로, 작년과 그대로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은행권 NCS는 해커스 기본서를 혼자서 풀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풀어서 한 8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면 사실상 그 은행권은 합격을 하세요. 은행권은 합격을 하세요. 물론 지역농협이라든지 농협은행은 안 됩니다. 지역농협이라든지 농협은행은 안 되는데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